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진국대학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혼 신고하고 2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2년이 지나버리면 할 수가 없고,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혼인의 기간, 혼인이 1년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혼인 중 생활 정도, 혼인 파탄의 유책성, 누가 더 책임이 많으냐, 현재의 생활 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그 부부 일방에서 누구를 부양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그런 부양할 사람이 있느냐도 따지고, 이혼 위자료의 유무, 위자료를 얼마나 줬느냐, 그에 따라서 위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사노동이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데요. 가사노동이라는 것은 이제 전업주부로서 이제 집에서 그 가사를 돌보는 걸 말하죠. 남자는 보통 직장에 다니고 여자는 가사노동을 하고 이랬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살면은 보통 반반씩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사노동도 충분한 그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일단 그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많이 달라고 주장하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것이고, 협의할 수 없다는 것은 협의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죠. 협의가 확실하게 되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공정사무소에 와서 공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 분할 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보통 그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그 배상이죠.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다든지 폭행, 폭언 그런 것을 많이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데, 보통 그 위자료 청구는 이제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책임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재산 분할 청구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러면 재산 분할의 법적 성질이 뭐냐? 판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혼인 중에 그 보통 재산을 남자 명의로 해둔다든지, 남자 명의로 많이 해두죠. 그랬을 때 사실은 그게 공동재산인데 남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정당하게, 실질적으로는 공동재산이니까 정당하게 분할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취지하고, 또 이혼 후에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적절히 분배를 해서 둘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이제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재산 분할은 원래 다른 것이지만은 그 위자료적인 성질도 포함해서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분할 대상 재산은 그러면 어떤 거냐?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가사노동을 한 것도 그 내조를 하고 남편은 밖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 그것도 내조를 해서 거의 반 정도는 그 함께 이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공동재산인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라든지 혼인 중이라도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은 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특유 재산이라도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고 그걸 정식 이렇게 늘어나도록 협력했다면은 그것도 분할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혼인생활 중에 또는 혼인하기 전에 그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혼인이 계속 오랫동안 계속되면 그걸 이제 뭐 보통 한 10년 이상 계속되면은 그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이 또 증가하도록 같이 노력했다. 이렇게 봐서 오랜 동안 지속이 되면 그것이 이제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하고 나면 보통 서로 뭐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각자가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별거한 후에 어떤 일방이 그 형성한 재산이라도 이것이 별거하기 전에 재산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어떤 그 유형 무형의 자원의 그 어떤 이 새로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 그 재산 분할 당시에 그 가액 얼마가 되느냐, 전체 재산이 그럼 얼마가 되느냐 평가할 때는 시가 감정을 주로 하지만은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은 막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다음 사실혼에 있어서도 이 이제 재산 분할 청구는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이라면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부부 공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게 사실혼인데. 사실혼의 경우에도 헤어지게 되면은 이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혼에 대해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 일정 목적만을 위한 계약상 부부, 무효 혼인에 해당하는 근친간의 사실혼 등의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혼에 대하여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재산 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 책임, 특유재산의 각자 관리 및 귀속 불명재산의 공유 추정, 재산 분할 청구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심리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새로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례도 있고 적극 재산, 소극 재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적극 재산이라는 것은 실제 재산을 말하고 소극 재산이라는 것은 그 빚을 말하는 것이죠. 남편이 이제 사업으로 빚을 많이 지고 적극 재산은 없고 빚밖에 없다. 그러면 이 빚도 사실은 재산으로 봐서 그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 생활 중 혼인 생활을 위해 공동의 재산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분할되어야 할 범위라고 본다. 남편의 사업을 통해서 부부가 생계를 유지,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돈이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혼할 때에도 은행 대출 등의 빚은 이렇게 분할 대상이 된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